콩이 엄마, 네. 일로 와봐. 여기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미국 주식 좀 손절했어. 왜? 나는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30대 남편이다. 우리 집에서 투자는 내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가끔씩 우리의 자산과 투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념해서 평소에는 비싸서 자주 못 사 먹는 연어회와 육회 세트를 시켜 먹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투자 성과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올 한 해는 투자자에게 상당히 필요한 시장이었던 것 같다. 주식은 끝도 없이 내려갔고 금리와 물가는 끝도 없이 올랐다. 이러다가 국밥 한 그릇을 2만 원에 먹어야 하는 날이 올 것 같았다. 환율도 무섭게 올라서 1,445원을 찍었다. 각종 뉴스 채널에서는 달러가 1,500원 갈 거라고 겁을 줬고 여러 재테크 채널에서는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나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내 마진에도 직격탄을 맞는다. 그러다 보니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달러는 킹 달러를 넘어서서 킹갓 제너럴 달러가 될 것 같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전 세계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았다. 만약 내 주식이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아직 입주도 못 해본 나의 새 아파트까지 폭락해버린다면 우리 콩이는 단백질 함량도 적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여야 하고 콩이 엄마 사고 싶었던 커피 머신 사주기로 한 것도 못 사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커다란 스크린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로 호그와트 레거시 게임을 해보는 것도 가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은 내가 느끼는 공포와는 다르게 정상으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공포만 기억하는 이유는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공포를 느끼는 순간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다. 환율 1,500원 얘기가 나온 건 불과 2달 전인데 지금은 아무도 달러 투자 얘기를 하지 않고 환율은 순식간에 1,200원대로 도달했다. 코스피는 2,000을 뚫고 내려갈 것 같았지만 다시 반등해서 2,400까지 올라왔었다. 얼마 전에 미국 주식을 손절한 것도 환율이 1,400원일 때 수익이 많이 나 있던 일부 종목들을 익절했기 때문이다. 별로 계산 안 하고 매도를 하다 보니 8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250만 원만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니까 550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20% 정도로 약 110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평가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을 손절해서 한 해의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익을 확정 짓고 나서 수익률과 환차익까지 쏠쏠하게 챙겼고 그 금액으로 한국 주식을 매수했다. 내가 공포가 느껴질 때 생각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혹은 그저 본능의 나를 맡기고 모든 것을 손절해버렸더라면 전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니 아내가 조금 안도한 것 같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침대로 가서 넷플릭스를 켰다. 그리고 데이트 2차 코스로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감상했다. 애니메이션이고 에피소드가 10개 정도 되길래 며칠에 걸쳐 나눠서 보려고 했는데 첫 화를 보자마자 그냥 새벽까지 정주행해버렸다. 공각기동대나 블레이드 러너처럼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담긴 심오한 내용은 아니지만 영화 드라이브 같은 미장센이나 애정이 가게 만드는 캐릭터 서사만으로도 완벽하게 내 취향을 저격해버렸다. 사이버펑크 2077 게임까지 사고 싶어지는 근래 봤던 최고의 애니메이션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디스토피아 세계관의 작품을 정말 좋아했다. 디스토피아 세계에서는 주인공은 항상 출생이 미천하고 나약한 소시민 중 한 명이다. 소수의 기득권만 특혜를 누리고 부당하게 통제를 받는 불행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같은 약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나는 이런 주인공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혼자서 거대한 현실에 맞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부조리한 구조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야기가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새드엔딩일 수도 있다. 칠드런 오브 맨처럼 일말의 희망일 수도 있고 1984처럼 끝없는 회의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태도라는 것을 나이 30이 넘어서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밑도 끝도 없이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꿈을 외치는 원피스 소년 만화 같은 감성으로 산다는 것이 철없고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피드백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멈출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편이 아무 목표도 없이 죽어가는 표정으로 출퇴근을 하던 시절보다 훨씬 재밌고 설레기 때문이다. 혹시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꿈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멀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마음 한켠에서 꺼내와서 무한한 에너지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 그 꿈이 다만 사라지지 않도록 가끔씩 들여다봐주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도 혹시 잊고 있던 꿈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